그것부터가 마음이 상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안 되면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 진짜 드물러요. 오랜 기간 해봤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차라리 제 생각이지만 강습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제가 생각에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어차피 동호회에서는 자기가 게임하기 바쁘니 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에 틀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공을 쳐본 적이 없어요. 공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고 와서 좀 스트레칭하고 나면 그때부터 게임하기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족구 동호회도 조금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몇몇 동호회에서는 그런 팀들이 그래요. 저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몇몇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동호회들도 있어요. 공이 많아요. 동호회에 이렇게 뭐 창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데 가서 보잖아요. 공이 엄청 많아요. 이거 공 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 그 경기하기 전에 뭐 1시간 연습하고 한다. 이런 팀들이 있는 반면에 창고 딱 하는데 공 없어요. 공이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이, 기감독! 공 갖고 와. 그럼 차 트렁크 가서 공 한 개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뭐 지형이 막 그런 데 있거든요. 뭐 산에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절벽 이렇게 있는데 공 넘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끝. 공 없어? 공 없어? 하다가 끝나는 거고. 근데 각 동호회마다 뭐 동호회마다 틀리겠지만 회비가 최소 200~300만 원씩 쌓여 있는 동호회들이 있어요. 동호회 회비는 쌓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이 이제 동호회 회장직을 하시거나 감독직을 하셨던 분들 강습받으면 물어봐요, 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 거냐. 그럼 저 얘기해요. 공을 사라. 공을 넉넉하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라. 그리고 사람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처음에 한 서너 명 있을 때는 연습 좀 합시다 하고 공 가지고 막 주고받기 막 하다가 인원이 한 8명 되잖아요. 한 게임 합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몸 풀린다. 연습이 안 돼요, 연습이.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연습이 안 된 상황에서 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압박을 줘요. 잘해라. 잘해라. 세터가 안 좋게 떠도 그걸 잘 처리하는 게 공격수다.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6학년 문제를 내주면서 이걸 풀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뭐 8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형님하고 저하고 봤을 때 제가 더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제 쪽에 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근데 동호회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웬만한 동호회에서는 다들 어떻게 하냐면 제 쪽에 좀 못하시는 분들 세팅을 해주고 형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 쪽에 잘하는 사람 맞춰주고 형님한테 좀 못하시는 분들 맞춰주면 이 형님 불만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님이 잘하고 제가 못하기 때문에 누굴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사람을 또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 늘겠죠. 늘지도 않을 뿐더러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딱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틀려요.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든든해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딱 뒤를 돌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 형님이 내 뒤에 옆에 딱 잡아 왜 저 형님이 내 세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쫄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딱 하면 이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족구가 군대에서 보급된 문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내리갈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공격을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족구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도 공격도 해보고 수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드물어요. 내가 가서 열심히 토스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가서 공격 좀 해봐야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 치냐고. 연습을 하라고. 근데 막상 연습하려 치면 사람 부족하니까 와서 한 게임 하라고. 그럼 연습을 못 해요. 그리고 리시브가 안 좋게 왔고 토스가 안 좋게 왔으면 원래 서로서로 미안해야 되거든요. 미안. 리시브 짧게 줘서 미안해. 토스는 네트로 못 붙여줘서 미안해. 이게 돼야 되는데
리시브 짧게 줘놓고 토수가 어중간하게 뛰어가지고 공격수가 범실하면 그걸 왜 차냐고. 공감하네. 예, 그러고 나서 위축이 돼서 그 다음 공 같은 경우에 내 질렀어요. 왜 그걸 차냐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 상황이 이제 좀 많이 이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잘 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족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적인 제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뭐 사람들은 족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족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팀이 있었어요. A팀, B팀, C팀 이렇게 있었으면 C팀이 사라졌어요. C팀이 사라지고 딱 보니까 A팀, B팀에 C팀에 계시던 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나와서 C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채워놓고 없어지고 채워주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그렇게 돼요. 맞네요. 족구장 가보잖아요. 형님 여기 언제 옮기셨어요? 나 한 3달 됐어. 네. 그럼 기존에 있던 팀이 우리 끝났어. 찢어졌어. 그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몇 달 있다가 보면 갑자기 신생팀이 생겨서 딱 하는데 그 형님이 거기에 가 있어요.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새로운 팀이 생겼다고 해서 가보면 말 그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팀을 깨져버리고 그 족구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팀에 만약에 1년에 10명의 신규 회원이 들어온다고 가장 이 10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을 때 10명인 거예요. 이 10명 중에 살아남는 회원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왔다가 그만둬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잔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당했던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족구하러 갔을 때 나 족구 그 군대에서 좀 했는데 공격도 좀 해보고 발바닥으로 팍 차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뒤로 빼버려요. 공격을 안 시켜줘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족구 동호회의 벽이 너무 높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구 수준하고 실제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족구 수준이 너무 달라요.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이 너무 커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이 안 되고 수비로 전전긍긍 하는데 얘기해요. 나도 공격을 좀 해보고 싶다고. 이런 팀들도 있어요. 우리 팀은 규정상 2년 뒤에 공격한다. 규정상 1년 안 된 회원들은 공격을 안 한다. 규정상 6개월 안 된 회원들은 공격을 못 한다. 그럼 그렇게 가다가 이제 6개월, 1년, 2년 참고 열심히 수비하고 나 이제 공격 좀 해볼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네가 공격하면 수비는 누가 보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말 그대로 10대, 20대 초반 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그런 방식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48이에요. 2년 뒤면 50이에요. 또 하나가 제 나이가 38이에요. 2년 뒤에 40이에요. 그러면 38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나야 40이 돼서 40대 경기를 나가볼 수가 있어요. 48일 때 2년 정도 연습을 해야 50대 경기를 나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이 50대 가지고 족구 공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수로서 좀 자리 잡을 만한 나이가 되면 50대 중반이 됩니다. 그러면 뜨는 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는 애예요. 마찬가지로 40대에서도 뜨는 애가 아니라 지는 애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습을 할 때도 타격계에다 올려놓고 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기는 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현실 적응 능력.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뛰어서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자세가 안 나오는데 무슨 공격이 되겠냐.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안축 차시는 거, 발등 차시는 거, 롤링 넘어차기 할 때 보면 제가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하죠. 근데 다 되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세에 너무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축차기를 하는데 남들은 뭐 팔 동작이 이렇게 팍 나와요. 근데 나는 스윙을 할 때 팔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공이 제대로 나가면
그게 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스타일을 무시하고 누구는 팔이 더 여기까지 갔어. 나 팔 이만큼 더 해야 돼. 그러면 팔 휘두르느라고 다리 휘둘러지는 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자세 잡느라고 내가 제대로 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족구가 제가 족구 강습을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위험하다요, 위험하다. 지금 족구장 가면 다 족구가 너무 고령화가 됐어요. 족구가 너무 고령화가 됐어요.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너무 없고 너무 이제 나이가 올라갔고 일반부 없는 팀들은 너무나도 많고요. 40대가 없는 팀들도 많고요.